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30대 후반 초등 딸 하나 키우는 주부입니다. 얼마 전 이혼한 저는 아이를 제가 키우고 친정 부모님 집 근처에서 삽니다. 제가 전업주부가 아니라서 아직은 아이 때문에 부모님 도움을 받고 있어요. 사람 사는 모습 다 거기서 거기라 하지요. 돈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저처럼 이혼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비슷하게 고충이 있는 삶을 살기 마련이니까요. 저는 결혼 8년 차까지만 해도 가정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던 사람입니다. 아무렴 아이까지 있는데 남편이 아무리 미워도 이혼이 쉽지는 않죠. 하지만 결혼해서 사는 내내 저는 이혼을 늘 꿈처럼 바라며 살기는 했습니다. 아마 제 사연 들어보시면 많이 참다가 이혼했구나 생각하실 거예요. 결혼해서 바로 아이를 낳는 바람에 저는 직장을 쉬고 집에서 전업맘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와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요. 저는 오늘 저의 이혼 사연이 저처럼 경제력이 없이 살던 주부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저처럼 남편과 이혼을 꿈꾸고 계신 주부님들이 있다면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결혼 생활 초반은 한마디를 표현해 종년 같은 삶이었습니다. 아마 이때 얘기 들으시면 고구마 한 100개 통째로 먹은 듯 속이 답답하실 겁니다. 남편은 아들 둘 있는 집의 차남이었고 이미 결혼한 아주버님이 있었어요. 친정에서는 홀어머니라는 것과 시어머니 성격이 보통 아닌 것 같다고 마음에 걸려 하셨지만 그리 못 사는 집도 아니었고 장남이 아니니 제가 크게 맘상할 일은 없겠다 하시면서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야 아주버님이 그 집안에서 장남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과 우리 남편이 거의 장남처럼 집안 대소사를 챙겨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네요. 게다가 시어머니 또한 보통이 아니셨습니다. 이미 어머니와 형님은 사이가 틀어져서 명절이고 뭐고 아무것도 챙기지 않은 듯 했어요. 근데 제 결혼식에는 한복 입고 참석했고 상견례 때도 자리 지켰었죠. 그야말로 제가 깜빡 속은 겁니다. 남편이 결혼해서 첫 명절 돌아올 때 말을 하긴 했어요. 아마 이번 추석에 형수는 안 오고 형만 올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미리 우리 집 가서 어머니 음식하는 거 도와드려. 형님은 왜 안 오시는 건데? 나도 슬쩍 눈치채고는 있었는데 정말 어머니랑 형님이랑 사이 안 좋으신 거 맞아? 형 결혼할 때 어머니가 반대 많이 하셨어. 나도 이유는 자세히 몰라. 근데 지금은 애가 안 들어선다고 어머니가 형수를 더 뭐라 하시니까 형수도 못 오는 거지. 뭐? 그게 왜 형님 잘못이야? 어머니도 참. 나 같아도 어머니가 애 못 가진다고 구박하면 안 오겠다. 어머니는 왜 그러신데? 그게 그리 간단한 문제겠냐. 우리 어머니 입장은 또 다를 수도 있지. 형은 장남이잖아. 그리고 반대하는 결혼 우겨서 한 거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더 안타깝고 억울한 거야. 애 못 낳는 건 부부 사정인 거야. 결혼했으면 애를 안 낳든 10명을 낳든 어머니가 관여하실 문제가 아니지. 아, 난 형님이랑 좀 친해져 볼까 했더니만 나 혼자 어머니랑 어색하겠네. 저는 형님이 시댁을 챙기지 않는다는 사실이 마음에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며느리가 할 일이 명절에 음식하는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양가 부모님 챙기는 일이 배가 되다 보니 더 바빠집니다. 어버이날도 2번, 명절에도 시댁에서 일하고 친정에도 가야 하고요. 생신만 해도 우리 부모님만 챙기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를 챙겨야 하죠. 결혼한 분들은 다 이렇게 사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시어머니가 좀 고약한 성미가 있는 분이라 친정에 똑같이 하는 꼴을 못 보셨습니다. 아마 큰아들 내외에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뭐 하나 된 게 없으니 그 욕망에
차남에게 내려온 듯 했어요. 명절에도 할 일 마치면 찾아오는 식구가 없어서 그만 가겠다고 하면 어머니는 생뚱맞은 소리를 하시곤 했습니다. 시댁에 오랜만에 와서는 그렇게 빨리 일어나고 싶냐? 시어머니가 붙잡기 전에 니들이 이런 날 좋은 데 좀 가자고 여행이라도 하러 가자면 얼마나 좋아. 꼭 친정에 그리 득달같이 가야 하는 거냐? 이거야 원. 내 아들을 아주 영영 뺏긴 기분이구나. 올해는 연휴도 길구먼. 니들 가고 나면 나는 또 혼자 며칠을 지내면서 밥도 혼자 먹어야 하잖니. 저는 난감했지만 시어머니만큼 저 오기를 눈 빠지게 기다리고 계실 부모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에는 생각이 짧았어요. 다음에는 꼭 어머님 말씀대로 할 테니까 이번엔 이해해 주세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저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너는 친정도 가까우니 꼭 명절 아니라도 언제든 드나들 수 있잖아. 너는 어른 입에서 꼭 아쉬운 소리가 나오게 만드는 거니? 그래서 기어이 점심도 안 먹고 지금 바로 가겠다고?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나서야 하는지 구독자분들 짐작하시죠? 당연히 곤란한 며느리 대신 아들이 나서서 시어머니 말을 거절해야 하는 겁니다. 말은 안 했지만 당연히 남편에게 그러길 바랬죠. 하지만 그때 우리 남편은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요. 아, 여보, 엄마가 저렇게 말리시는데 우리 점심까지는 먹고 가는 게 어때? 장모님께 전화 한 통만 드리면 되잖아. 그렇게 하자. 나도 엄마 집에 근 2달 만에 온 거야. 엄마가 얼마나 적적하시면 저러시겠어. 매년 형수는 안 와도 형은 왔는데 올해는 우리 형도 안 왔잖아. 저는 속이 부글거려서 남편에게 눈으로 욕했습니다.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으니 차마 말을 세게 할 수는 없었어요. 결혼 생활 몇 년 한 며느리라면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도 쌍욕을 박았을지 모를 일이지만 저는 결혼 초반이라 뭘 몰라서 그러지 못했네요. 결국 그때는 남편이 자기 엄마 편에 서는 바람에 제가 졌습니다. 엄마에게는 오후에게 가겠다고 하고 시어머니 집에서 점심 먹고 치우고 났더니 가족 사진을 죄다 꺼내와 집안 자랑을 하시는 거 다 들어드렸어요. 그리고는 한바탕 장남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하시더니만 큰며느리 욕을 목에 핏대까지 세워가며 하시더군요. 그년이 왜 애가 안 들어서는 줄 아니? 며느리 도리를 안 해서 그런 거다. 다른 건 묵묵히 참고 들어드렸습니다만 형님과 제가 친하지도 않아도 같은 며느리 입장이라 그랬는지 형님 험담이 거북했습니다. 어머니도 참 며느리 도리 안 하는 거랑 형님 애 안 들어서는 거랑 뭔 상관이라고 그러세요. 어머, 너 몰라도 뭘 한참 모르는구나. 결혼 첫 해는 그래도 얼굴을 내비추더니만 뭐가 틀어져서는 이리 코빼기도 안 비추는지. 이러니 조상님들이 우리 집 큰며느리 얼굴을 알겠니? 아, 어머니, 조상님들이 형님 얼굴 알면 뭐 애라도 점지해 주신대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저리 대꾸를 했습니다만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러시더군요. 내가 아들 둘 떡하니 낳은 게 다 이 집 조상도가 아니고 뭐겠냐? 우리 집안은 대대로 딸이 귀하고 아들이 많은 집이야. 나나 아들 둘이지만 다른 집들은 다들 셋넷은 기본으로 낳았다. 이런 집안에서 애를 못 낳는 게 뭐겠어? 9년이 이런 식으로 명절에 오지도 않은 탓이지. 와서 조상들한테 제사밥도 차려주고 정성을 들여야 할 것 아니니? 저는 어머니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대체 살아온 삶이 어땠길래 요즘 세상에 저런 말을 하시나 싶었어요. 어머니, 그럼 어머니는 돌아가신 아버님 집안 어른들 잘 모시고 조상님들께 제사도 잘 지내고 사셨어요? 남편에게 들으니까 어머니도 가게 일 하시느라 집안 대소사 잘 못 챙겼다고 들었는데요. 어머니도 본인 가게가 있으셨기 때문에 나름 그 시절 바쁜 며느리였고 제가 보기에 아주 효부는 아닌 듯 했는데 어머니 외 시부모님과 돌아가신 시아버지 제사를 다 모시는 분이었습니다.
저에게 군기를 잡으려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결혼 첫 해부터 그러시긴 했어요. 제사를 잘 지내고 조상을 잘 모셔야 자손이 잘 되는 거다. 나도 예전에는 그런 거 다 허튼 소리인 줄 알았어.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네 신랑 지금 사업 잘 되고 돈 잘 버는 게 다 저 혼자 잘나서서겠니? 다 돌아가신 조상님이랑 네 아버지가 살펴준 덕이지. 그러니까 너도 힘들다 말고 며느리 도리를 잘해. 결혼 전과 똑같다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다. 결혼했으면 네 남편 잘 되는 거랑 시댁이 제일 우선이다.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어머니 말씀이야 뻔했죠. 친정 챙기지 말고 시댁에 잘하라는 소리였습니다. 저런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의 어머니도 문제였지만 남편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말대꾸를 하거나 싫은 기색을 하면 집에 가서 꼭 저에게 한 소리를 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남편이 어머니 눈에는 저보다 무지 잘나고 아까우셨는지 툭하면 우리 아들 덕에 편하게 산다느니 우리 아들만한 남편감이 없다느니 하는 말들을 저 앞에서 대놓고 많이도 하셨습니다. 남편은 그때 자영업을 했는데 사실 돈을 꽤나 만지고 있었어요. 아주버님은 형님 눈치 보느라 거의 시어머니에게 용돈도 제대로 못 보낸다고 들었는데 남편은 본인이 저보다 돈을 잘 번다는 이유로 돈 관리를 직접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꽤나 많은 도움을 준 걸로 압니다. 뭐 그거야 자기가 아들 노릇 하겠다고 제 돈으로 준 것도 아니었고 생활비는 쓸 만큼 줬으니까 뭐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서운한 건 자기 엄마를 챙겨서 서운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 챙기는 것과 똑같이는 아니어도 우리 친정 부모님께 마음이라도 진심으로 써주길 바랬습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에도 잘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사람이었는데 막상 결혼하니까 시어머니는 같이 챙기기 바라면서 처가에는 저더러 챙기라는 사람이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저 혼자 친정에 가는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다른 날이야 상관없는데 부모님 생신 같은 날 사업자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빠지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골프 약속이길래 서운한 적도 있었습니다. 몇 번은 넘어갔습니다만 제가 애 낳고 나서 집에 있을 때는 아예 당연한 듯 안 챙기길래 이건 아니다 싶어 한 소리 했는데요. 남편은 제 말을 귀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여보, 당신 매번 꼭 우리 부모님 생신 때는 약속을 잡더라? 이쯤 되면 거의 고의력이라는 것 같이 느껴져. 이번에도 또 사위 못 온다고 하면 우리 엄마 아빠 서운해하신단 말이야. 꼭 가야 하는 약속 아니면 이번에는 가자. 내가 드리는 용돈보다 사위가 챙겨주면 더 좋아하실 거야. 공교롭게 꼭 약속 날짜가 겹치는 걸 어떻게 해. 이번에는 진짜 중요한 약속이야. 당신 눈에는 골프 치고 노는 걸로 보여도 남자들 일이 눈으로 보는 게 전부인 줄 알아?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 용돈은 당신이 챙겨드려.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돈 한 푼 드린 적 있어? 전부 내가 버는 돈으로 드리잖아. 당신 버는 돈 있는데 내가 왜 당신 집까지 챙겨야 하는 건데? 저는 남편 말에 서운하다 못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 한다는 것도 그랬고 저를 거의 무시하듯 하는 말을 듣고 솔직히 눈물이 날 정도로 속상했습니다. 뭐? 당신 말 다 했어? 그럼 서로 부모님은 각자 알아서 잘하자는 거지? 이제부터 나는 우리 집만 챙길 테니 당신은 어머니나 잘 챙기면 되겠네. 내 말을 또 그런 식으로 해석하냐? 남자가 하는 일을 이해해달라는 거잖아. 내가 사업상 돈 걸려 있는데 약속 파투 내고 장인 장모님 집에 가는 건 아니라는 거야. 우선 순위를 좀 파악해라. 내가 당신 부모님한테 못하는 게 그렇게 분하고 싫으면 당신이 나만큼 돈을 벌어오던가. 그러지 못할 거면 앞으로 나한테 처가 잘 챙기라는 말 하지 마. 알겠냐? 다른 집들을 보면 사위들이 살갑게 처가에도 잘하고 잘 챙긴다는데 굳이 비교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 씀씀이라도 좀 곱게 쓰면 좋으련만. 남편 진심이 저렇다는 게 참 서운했습니다. 남편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머니도 저를 무시했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긴 했습니다만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월급이 남편보다 적었으니 어머니 눈에는 제가 돈을 벌어도 아마 푼돈으로 보이셨을 겁니다. 한 번은 저에게 월급을 물어보면서 은근히 기분 나쁜 소리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너는 월급이 얼마나 되니? 우리 아들이 생활비도 준다고 들었구먼. 그럼 네 돈으로는 저축만 하는 거니? 저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살 만큼 벌었어요. 연봉 4천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리 작은 돈은 아니에요. 어머니는 그이가 저한테 떼돈이라도 벌어다 주는 줄 아시나 봐요. 남편이 돈 관리하는 거 모르셨어요? 그 덕에 저는 제가 버는 돈으로 친정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생활비 모자라면 보태 쓰고 있어요. 그럼 너 버는 돈으로 친정 부모님 용돈을 준다는 거지? 설마 우리 아들이 나 주는 것처럼 너도 매달 부모한테 돈 줘야 하는 거냐? 어머니 그 와중에 내 월급에서 친정 부모님 용돈 나가는 것도 싫은 기색을 보였습니다. 매달 드리는 건 아니죠. 친정 부모님들이 뭐 제가 주는 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도 아니고요. 사실 남편이 우리 부모님을 안 챙기니까 제가 버는 돈으로 특별히 챙겨드려야 하는 날은 챙겨드리고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버는 돈인데 처갓집에는 네가 주는 게 맞지. 너한테 생활비도 많이 주니 그 정도는 네가 하는 게 도리야. 어머니도 남편과 사고방식이 똑같더라고요. 오히려 정상적인 시어머니라면 아무리 그래도 처가도 기본적으로 챙겨라 하고 아들에게 한 소리 하셔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시모나 남편에게 기대하는 게 없긴 했지만 참 기가 차긴 했습니다. 남편이 저와 친정을 무시하고 우습게 하는 것도 속상한데 친정에게 잘하는 거 못 보는 어머니는 제가 우리 친정에 뭐라도 더 잘할까봐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건 물론이고 툭하면 나들이 돈 잘 벌어오는데 집에서 살림 잘하고 시댁이나 잘하라는 말을 하셨으니까요. 직장 그만두기 전에 저도 돈을 번다는 게 좀 떳떳한 감이 있었습니다. 우리 딸 임신하고 나서 배불러 올 때 회사를 그만두는데 이상하게 돈을 안 벌고 남편에게 생활비를 의지한다는 거 참 은근히 존심 상하는 일이더라고요. 매번 남편 카드로 생활비 쓰는 것도 눈치 보였고요. 물론 저축해 놓은 퇴직금과 비상금이 있었습니다만 야금야금 제 돈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누가 돈 잘 벌고 못 버는 걸로 치사하게 나오면 한도 끝도 없는 거 아시나요? 아이를 낳고 살면서도 저는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서운함이 쌓이고 쌓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새 돌 때까지는 육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 대한 미움이 갑절로 커졌던 것 같아요. 임신했을 때 남편이 당연히 좋아했고 제가 먹고 싶다는 거 사다 주고 같이 먹으러 다니긴 했습니다만 서운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 얘기하자면 날밤 새야 할 정도니 시어머니와 연관된 얘기만 일단 해야겠네요. 시어머니는 애가 안 들어서는 형님 때문에 손주를 많이 기다리셨는데 제가 배불러 올 때 아들 아들 참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낳은 건 막상 딸이었죠. 어머니처럼 조상 따지는 사람이 남아 선호 사상까지 있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 걸까요? 어머니는 뱃속 아이가 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둘째 얘기를 하셨고 아들 낳을 때까지는 셋이라도 낳으라고 막말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키워줄 것도 아니면서 말이죠. 참, 남편은 집안일이고 육아고 하나도 안 도와주는 데다 자기 엄마만 챙기는 데다 시모는 며느리돌이 강요하면서 남아선호 사상이라니요. 가지가지 꼴값하는 집에 어찌 8년을 버티고 살았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이 낳고 키우면서 저도 거리낄 게 없어졌는지 간혹 시어머니에게 할 말도 하고 아니다 싶으면 대들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내 입장에서 말을 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와 제가 설전을 하면 옆에 남편은 거의 저를 나무랐어요. 그럴 때 저는 예전처럼 어머니 앞이라도 남편에게 할 말도 못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문득 제가 돈 벌겠다는 생각을 한 건 우리 딸이 5살 때 유치원을 가면서부터였습니다. 아기 때보다는 자유로워진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즈음부터 남편이 자꾸 저에게 생활비를 잘 주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결혼하기 전부터 거의 10년을 해오던 사업이 조금 흔들리는지 돈 때문에 힘든다는 말을 종종 했습니다. 나 몇 달 전부터 자금이 안 돌고 우리 회사 사정 별로 안 좋아. 직원도 둘이나 내보낸 거 알지? 아무래도 생활비는 줄여야 할 듯 싶으니까 당신도 허튼데 돈 쓰지 말고 돈 아껴서 써. 나 진짜 힘든데 버티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우리 지수 이제 유치원 다니니까 당신도 슬슬 나가서 알바라도 해서 살림에 보태던가. 나 혼자 진짜 힘들다. 어렵다는데 제가 돈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를 수는 없잖아요? 남편이 생활비를 줄인다기에 매달 어머니 드리던 돈도 줄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기 엄마 생활비는 기존에도 적게 드렸기 때문에 절대 줄일 수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면서 자기 엄마 용돈을 안 줄인다는 건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 문제로 남편과 한참 실랑이를 했는데 남편은 전혀 제가 기분 나쁜 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주는 돈 줄이는 게 어머니 생활비 주는 거랑 상관없다는 말을 하며 오히려 저를 못된 며느리로 몰아갔습니다. 그때 마음 먹었죠. 아, 여자가 애 낳고 집에 들어앉아서 남편이 벌어오는 돈에 기대면 이 꼴이 되는구나. 돈을 벌어야겠다. 라고 말입니다. 다행히 남편이 주던 생활비 알뜰살뜰 모아가며 저축을 하긴 했었고 제가 예전부터 목돈을 예금으로 묶어놓고 이자를 불려왔으니 망정이지 남편이 생활비를 갑자기 끊어버렸을 때 제 비상금이 없었다면 정말 손가락 빨 뻔했습니다. 남편만 믿고 있다가는 나중에 망하면 집까지 팔아야겠구나 싶어 그때부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재취업도 알아보고 예전에 다니던 회사 동료들에게 연락해 경력직 모집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만 워낙 다들 어려운 시기라 그런지 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애엄마에 경력 단절료를 써준다는 회사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했죠. 그런데 정말 우연찮게 제가 이력서를 넣은 회사의 사장님이 저와 인연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마침 경력직을 구한다면서 제 이력서를 보고 따로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예전 회사 다닐 때 여성기업이라 반가운 마음에 계약도 많이 터준 회사였는데 저랑 같이 일하며 회사가 많이 성장했다면서 경력직으로 채용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절망하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온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재취업에 성공했고 예전에 다니던 회사보다 연봉도 1.5배 많이 받게 되었어요. 친정이 가까워서 그나마 아이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었죠. 제가 잘 풀린 것과 달리 남편은 최악이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늘 망하는 걸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지만 워낙 소안 좋고 승승장구하던 남편이 저리 쉽게 망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하는 일이 중국 쪽 무역이었는데 하필 코로나 터지면서 배길이 막혀 타격을 많이 입게 되었습니다. 언제든 배가 떠서 물건이 들어온다면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테지만 남편은 원료 자재를 수입하는 데다 유통기한이 있는 원료라 미리 산 원료가 묶이는 바람에 몇 억대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황당한 건 남편은 업무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어떠한 보험도 안 들어놨었고 중국 쪽 업체가 나몰라라 하면서 큰 곤욕을 치렀다는 겁니다. 납품하기로 한 업체에는 돈을 받아서 대금을 치렀는데 물건이 안 오니 고스란히 대금을 남편이 물어내줘야 했어요.
그해 겨울에 남편이 쫄딱 망해먹었던지라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당신 어쩌자고 나 모르게 대출을 다 끌어다 쓴 거야. 이게 최근 1년 동안 받은 대출이라고? 당신 이거 말고 더 있는 거지? 오늘 말 꺼낸 김에 전부 솔직히 말해. 남편은 결혼한 이래 가장 풀죽은 모습이었습니다. 나도 버티기 힘들어서 당신한테 말하는 거잖아. 실은 여보, 아무래도 우리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 일단 빚만 해결하면 내가 막노동이든 뭐든 다시 일을 해서 재기할 테니까 이번에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그리고 어차피 내가 해온 집이잖아. 당신이 해온 집이면 당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야? 나 결혼할 때 당신이 집 해왔다고 당신 어머니가 하도 유세 떨어서 만만치 않게 예단이고 혼수가 한 사람이야. 아이도 있는데 당신 어쩌자고 겁도 없이 이런 지경을 만들어? 집만 판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 남편이 한 번은 버티다 저에게 돈 얘기를 하면서 집을 팔아야겠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결혼할 때 남편이 해왔던 집이긴 해요. 하지만 집을 팔지 않고서는 어디서 몇 억대의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쩌나요. 남편은 사업을 접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라도 빚을 정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저 모르게 은행 빚을 끌어다 쓰다가 이자 비싼 금융까지 대출을 받았더군요. 돈이 급했는지 아주버님에게도 돈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아주버님은 부부지간 불화로 이혼 직전이라 위자료 줄 돈도 없다고 했답니다. 그러니 우리 힘든다는 말을 할 수도 없었고 시어머니 생활비 나눠서 드리자는 말만 겨우 했다고 하더군요. 시아주버님이 아주 양심 없는 사람은 아니어서 다행히 남편이 어렵다고 하니 자기 엄마 생활비는 나눠서 내기로 했대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업 말아먹고 집을 금매려 내놓은 동안 만약 제가 돈을 벌지 않았다면 진짜 시댁으로 들어가거나 친정에 들어가서 살아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돈을 버니 버티고 버틴 거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집이 팔렸고 우리는 반전세 보증금만 간신히 남겨 친척집 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제가 당장 일을 하니 아이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부터 남편에게 조금씩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네요. 이런 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시어머니는 제가 애 놔두고 일 다닌다는 걸 못마땅해 했습니다. 남편이 망해먹으면서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도 끊었는데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그냥 하던 사업이 망해먹어서 당분간 예전처럼 돈을 들기 어렵다고 하면 될걸. 꼴에 자기 엄마 속상한 건 싫었는지 남편은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분간 우리 어머니한테는 나 사업 망한 거 말하지 말자. 부모님한테 쓸데없는 걱정 끼쳐드려서 좋을 거 없잖아. 우리 집 판 건 어쩌고? 어머니한테 감춘다고 언제까지 말 안 할 작정인데? 나 다시 사업이든 뭐든 시작할 때까지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어머니 우리 집 오시지 못하게 해야지 뭐. 우리 부모님은 지금 지수도 봐주시고 당신 때문에 속상하셨는데 참 잘하는 짓이다. 당신은 끝까지 당신 엄마만 생각하는구나. 내가 때 되면 어머니한테는 직접 말씀드릴게. 그때까지는 당신이 모른 척 좀 해주라. 내가 부탁할게. 제가 이혼하자고 나와도 할 말 없을 사람이 저러는 거 보고 저야말로 할 말을 잊었습니다. 그런데 금방이라도 일을 하겠다던 남편은 거의 1년간을 백수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본인도 저에게 미안해서 몸 쓰는 일도 몇 번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뭐 아무나 하나요?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험한 일 하다가 다쳐서 그만두기도 했고 병원비가 더 들었습니다. 자기가 집에 있으면 차라리 애라도 잘 챙겨주면 좋으련만. 남편은 육아와 집안일을 거들지 않고 허구한 날 PC방에 틀어박혀 헛꿈이나 꾸고 있었어요. 사업하면서 남부리던 사람은 절대 남의 밑에서 일 못한다는 말이 맞는구나 싶었죠.
저는 결혼 초반에 남편과 시모에게 무시당할 때 이혼을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이때부터는 구체적으로 이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작은 아들이 힘든 줄 정말 모르셨던 걸까요? 저는 아주 모르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른 척하고 싶으셨던 거죠. 잘 나가던 아들이 갑자기 자주 오지도 않고 용돈도 줄이고 이사까지 갔다는데 조금이라도 눈치가 있는 분이라면 아들에게든 며느리인 저에게든 한 번은 물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요즘 살기 어떠냐는 말 한마디 안 하는 양반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주버님 역시 남편처럼 사업을 망해먹고 이혼하고 난리가 났는지 어머니는 아들에게 돈을 보태주려고 살던 집을 작은 곳으로 옮긴다고 하시더군요. 그 얘기 들으니 속에서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좋게 이사 가는 것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자식에게 바라는 것만 많은지 저에게 이러셨습니다. 오랜만에 이사하려고 보니까 살림살이를 다 갈아야 되겠더라. 작은 집으로 가지만 그래도 깨끗한 새 집인데 구질한 살림살이 이고지고 가기는 싫구나. 니들이 난 냉장고랑 TV랑 세탁기만 새로 해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해줄 수 있지? 저는 황당해서 대답도 하기 싫었습니다. 제 표정이 썩어가는 걸 본 남편이 가운데서 누나를 굴려가며 눈치를 보더니만 엄마, 지금 냉장고랑 세탁기는 앞으로 5년은 더 쓰셔도 돼요. 우리도 지금 돈 들어갈 때가 많아요. 대신 TV는 작으니까 65인치로 바꿔드릴게. 그거 하나는 해드릴 테니까 다른 건 형이랑 상의해서 해보세요. 어차피 형이 들어와서 엄마랑 사는 거잖아요. 다 바꿔주는 건 부담이니? 좋아. 그럼 일단 오래된 TV는 바꿔주렴. 안 그래도 눈도 잘 안 보이는데 TV 가져가서 답답했다. 그럼 언제 나랑 사러 갈래? 내 집에 놓을 거니까 같이 골랐으면 하는데. 알았어요, 어머니. 제가 다음 주에 와서 사드릴게요. 그때 같이 보러 가시죠. 남편은 어머니가 3개 사달라는 거 하나만 사드리는 걸로 퉁치는 건데 뭐가 어떠냐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나이값을 못하는 걸 넘어서서 철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집에 와서 당연히 남편에게 싫은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깟 TV도 못 사준다는 말이 차마 안 나온다면서 이번만 사드리자고 하는 겁니다. 당신 나한테 생활비 안 준 지 1년 넘은 거 잊었어? 사람이 어쩜 양심이 없니? 뭐? TV? TV가 얼마인지는 알고 사드리겠다고 한 거야? 그놈의 돈! 우리 엄마 TV 사드리는 돈은 내가 주면 될 거 아니야. 나 지금 카드도 못 쓰니까 당신이 카드 결제만 해줘. 그럼 내가 뭐든 해서 매달 줄게. 그럼 되는 거지? 아이고, 잘하니 짓이다. 차라리 솔직히 당신 사정 얘기하고 사드리지 말았어야지. 당신은 그렇게 어머니가 해달라는 거 다 들어드리면서 애 봐주는 우리 부모님은 뭐라도 하나 사드린 적 있어? 우리 부모님 도움받는 건 맨날 당연한 줄 알지? 좋아. 당신은 어머니 TV 사드려. 나도 우리 부모님 TV 사드릴 거니까. 남편은 카드를 달라고 했지만 저는 어머니가 혹시 다른 거 산다고 하면 막아야 하니 같이 TV인지 뭔지를 사러 갔습니다. 어머니는 고민도 안 하고 가장 신제품 65인치를 고르시더라고요. 남편이 저에게 눈짓을 하길래 저는 직원에게 계산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신나셨는지 냉장고며 청소기며 구경하시다가 아니나 다를까 계산하고 배송 주소를 적고 있는 저에게 와서는 예, 그냥 하는 김에 나 건조기를 하나 해주면 안 될까? 요즘에는 저 건조기 없이 사는 사람 없다는구나.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가려다가 어머니 철없는 소리에 확 뚜껑이 열렸지만 일단 한 번은 참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더 이상은 여력이 없어요. 저 지금 어머니 TV만 산 거 아니고 우리 친정 부모님 것도 사드렸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부모님도 저 아니면 아예 안 바꾸고 20년 전 TV 그대로 놔두실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사드리는데 우리 부모님도 사드려야죠. 그러니까 건조기니 뭐니 그런 건 나중에 큰아들이나 작은 아들더러 사달라고 하세요,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친정 부모님 TV를 같이 결제했다는 말을 듣고는 표정이 싹 바뀌더군요. 뭐? 그럼 지금 너네 친정 TV까지 내가 산 거랑 똑같은 걸로 사드렸다는 거야? 저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는 얼굴로 어머니에게 되물었습니다. 네, 어머니만 사드릴 순 없죠. 친정 부모님 TV는 어머니 거보다 더 오래된 거라서요.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부모님 사드리는 게 뭐가 잘못인가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왜 부들거리는지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걸 몰라서 묻니? 얘, 이게 어디 네 돈으로 사는 거냐?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버는 돈으로 사는 거 아니냐? 내가 아들 돈으로 너희 집 챙기는 꼴은 나는 못 본다. 한두 푼 안 하는 걸 너는 지금 꼭 사야겠어? 급한 나 먼저 사고 네 친정 부모는 나중에 네가 따로 챙기면 될 거 아니야. 암튼 내가 봤으니 다행이구나. 지금 당장 방금 카드 긁은 거 취소해라. 아, 얼른! 어머니는 저에게 결제한 돈을 당장 환불하라며 성화였습니다. 대리점 직원은 난감해했고 저는 당연히 어머니에게 싫다고 했어요. 싫어요, 어머니. 저도 우리 부모님 사드리고 싶어요. 저 일하는 동안 부모님이 우리 지수도 봐주시고 매번 반찬이면 먹을거리도 챙겨주시는데 저는 딸이라고 매번 받고만 살았다고요. 이참에 저도 효도할래요. 어머니는 당연하게 받으시면서 왜 저는 부모님 사드리는 게 안 되는 건데요? 어머머, 얘 대드는 것 좀 봐라. 내가 늘 말했잖아. 어디 시댁이랑 친정을 똑같다고 생각하니? 네가 아무리 친정에 갖다 바쳐도 죽으면 우리 집안 자손이 제사 지내줄 거다. 나나 신랑한테 잘할 생각을 하지 않고선 뭐? 친정에 TV를 사준다고? 당장 환불해! 저는 그만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그래서 이판사판 확 오늘 결판을 내버리자 싶은 마음에 창피한 것도 있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따위 눈에 안 보이는 조상 무섭지 않고요. 이 집 귀신으로 죽을 일 없을 테니까 어머니 저한테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동안 우리 부모님 못 챙겨드린 제가 등신 갖고 화나네요. 지금 누구 돈으로 이걸 사는 건데 어머니가 환불하라고 성화를 부리시는 건데요? 어머니 아들이 지금 뭐하고 사는지 알긴 하세요? 어머니 아들, 버는 돈 없이 저한테 빌부터 산다고요? 뭐야? 너,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응? 자세히 말해봐. 당장! 저는 남편이 사업 말아먹고 1년이 넘게 백수를 지내며 저에게 빌부터 산다는 걸 부를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급하게 남편이 막아서더니만 결혼해서 처음으로 어머니 편이 아닌 내 편인 듯 아닌 듯 희한한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일단 나가서 얘기하시자고요. 당신 똑바로 어머니한테 전부 얘기해라. 안 그럼 오늘 이후로 나랑 우리 지수 볼 생각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TV고 뭐고 나 취소할 거니까 제발 둘 다 주제 파악 좀 해. 저는 남편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남편은 별 대꾸 없이 어머니를 데리고 매장 밖으로 나갔고 저는 씩씩거리며 조금 전 구매한 TV 중 어머니 것은 취소해버렸습니다. 매장 밖으로 갔더니 남편은 어머니에게 뭔가를 신나게 말하고 있더군요. 어머니는 똥 씹은 표정인지 놀란 표정인지 종잡을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저 사람 건들지 마세요. 지금은 제가 찍소리 안 하고 지내는 게 맞아요. 나중에 제가 사업 재기하면 그때 전부 되돌려 놓을 테니까 어머니 조금만 참아주시라고요. 네? 그럼 지금 지수 애미 말이 맞다는 거니? 너 정말 아예 말아먹은 거야? 아이고, 일을 어쩌냐, 어? 그래서 집도 팔고 이사 간 거였어?
그럼 대체 그동안 무슨 돈으로 생활한 거니? 응? 집사람이 일 다닌 거 아시잖아요. 집사람이 버는 돈으로 그냥저냥 살았죠. 저 도저히 남의 밑에서는 일 못해 먹겠더라고요. 지수애미가 벌어봤자 얼마나 번다고. 예전에 쥐똥만한 월급으로 니들 입에 풀칠이나 했겠어? 그래도 집사람 안 벌었으면 우리 계속 빚만 드러나고 대책 없었을 거예요. 다행히 저 사람이 그동안 저축도 좀 해놔서 이사도 간 거고요. 암튼 엄마, 제발 우리 집사람 지금 건들지 마세요. 나중에 내가 재기하면 엄마 빚 싹 다 갚아줄게요. 예전처럼 찍소리 못하게 하는 거 저한테 일도 아니라고요. 역시나 남편은 내 편이 아니라 지금 불일부터 살기 위해 어머니를 말린 척 한 거였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내가 무슨 좋은 꼴을 더 보자고 저런 인간 둘을 내 등에 업고 사나 싶었습니다. 뭐가 일도 아니라는 거야? 기가 막혀서 정말. 결국 당신은 끝까지 엄마 편이다 이거지? 내가 당신을 그동안 뭐가 예쁘다고 백수 노릇하는 거 참아줬는지 모르겠다. 우리 지수 아빠라는 것 때문에 그래도 미혼하고나 같이 살았더니 뭐? 나중에 뭘 어쩐다고? 에라 이 못된 인간아. 내가 너 반납할 테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너네 엄마랑 같이 살아.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우리 아들이랑 이혼이라도 하겠다 이거니? 어디서 막대 먹은 소리를 내? 큰놈 이혼은 어쩔 수 없었다만 우리 작은 아들까지 이혼하는 꼴은 못 봐. 네 맘대로 절대 안 될 거니 두고 봐라. 지수아비 너 절대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주지 말어. 절대. 저는 피식 웃으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도장 안 찍으면 소송 이혼하면 되는데 모르시나 봐요? 그동안 제가 당하고 산 거 소장에 적으면 볼만 하겠네요. 당신, 오늘부터 아예 우리 집에 오지도 마. TV 당신 돈으로 사서 어머니랑 재미나게 보고 살아. 보아하니 협의 이혼 안 해줄 것 같으니까 그냥 바로 이혼 소장 보낼게. 잘 알아들였으리라 생각하고 나는 먼저 갈 테니까 어디 두 모자가 머리 맞대고 고민 잘해봐. 저는 두 모자에게 소리 지르고 제 차를 타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당연히 남편에게 겁주려는 목적이 아니고 정말 이혼할 생각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도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아서 아예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 속상하신 거야. 제가 말하지 않아도 구독자분들이 다 짐작하실 거예요. 남편과 시모는 설마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이혼할 때 나눔 목록을 적어서 보냈더니만 그날로 우리 집에 와서는 둘 다 저에게 그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저자세로 나오더군요. 예, 내가 니들 사정 모르고 채심머리 없이 군 거 사과하마. 근데 어쨌든 우리 아들이 나, 응? 걱정 안 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 아무리 그랬기로써니 어찌 너는 이혼한다 그래. 내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 마음 풀어라. 응? 그래 여보. 나랑 엄마랑 밤새 얘기 많이 했어. 내가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당신한테도 잘할 테니까 이제 마음 풀어. 무슨 작당모의를 했는지 몰라도 내가 다시 두 사람한테 호구처럼 당하는 등신으로 생각하지 마. 나 이제 당신보다 능력 있고 돈도 잘 벌어. 당신이 까먹지만 않으면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다고. 나는 할 말 없어. 지수는 내가 친권, 양육권 다 가져올 거야. 최소한 아빠 도리만 해. 그 이상은 바라지도 않아. 그리고 어머니도 왜 아들 둘이 죄다 이혼남이 된 건지 제발 똑똑히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 탓만 하지 마시고요.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돌아가세요. 가정을 지키겠다는 마음보다는 거지 같은 집구석과 빨리 인연을 끊고 싶었습니다. 결국 친정 부모님까지 출동해 집안 시끄럽게 한바탕 한 후에야 시모와 남편은 돌아갔네요. 저는 이혼 소송하는 동안 친정에서 지내는데요. 남편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결국 아이 양육비로 재산만 깔끔히 나누면 협의 이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왔길래 소를 취하해 줬습니다. 어차피 그 인간에게 위자료 나올 것도 없었고 빨리 헤어지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이 때문에 숙려 기간도 3개월을 가졌지만 소송보다는 빨리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고 남편과는 남남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약속한 양육비를 보내고 있는 거 보면 밥벌이는 하고 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아이 본다는 말은 안 하길래 면접 교섭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2년째 지내는 지금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이혼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생활고 때문에 이혼을 후회한다고도 한다는데 확실히 이혼하는 게 여자의 경제적 독립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거머리 같은 두 인간 떼어내니 우리 딸 돌보면서 저축까지 훨씬 많이 하고 삽니다. 그러니 저와 비슷한 상황의 주부님들은 절대 집안에서 안주하지 마시고 언제 나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일을 대비해 꼭 경제적 능력을 갖추라고 말하고 싶네요. 이혼을 할 수도 있고 남편이 죽을 수도 있고 부부가 둘이 있다가 혼자 되는 게 꼭 이혼이라는 것만 이유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 아이와 보란 듯이 잘 살아나가겠습니다. 저의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